고려는 명태조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직후인 1369년 4월 가장 먼저 사신을 파견하여 통교를 요청한 국가로서 이때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에 전달된 자신의 친서를 대명황제 치서 고려국왕이라 칭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문서인 치서란 단어를 사용하여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 고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려를 신하로 대하지 않는다는 명태조 주원장의 태도와 의사를 나타내었다. 또한 명나라가 안남과 고성 그리고 일본으로 보낸 문서들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반면에 고려에게 전달된 치서는 별도로 작성되었으며 치서의 분량이 많고 치서에 쓰인 표현과 인용된 고전의 격이 높아서 명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보낸 문서들보다 고려로 보낸 문서에 더욱 성의를 기울였을 만큼 고려와의 관계를 가장 중시했다. 아울러 고려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명나라의 대외적인 예제를 검증하고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자 명나라는 고려가 명나라 외부의 오랑캐들과 달리 예법을 알고 지키는 국가로서 고려는 중화와 마찬가지라 칭송하며 고려는 예의를 알고 지키는 나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여겨야 한다면서 명나라 군신은 고려를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 발전에 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후인 1372년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 허니문이 끝나며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고려는 명나라와 수교한 뒤 북원의 동령부를 정벌하기 위한 원정 준비를 하면서 사실상 북원과의 관계를 단절한다. 실제로 공민왕은 1369년 10월부터 세상을 떠나는 1374년 9월까지 북원에 단 한 차례도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명나라군에 밀려 상도로 패주하는 원나라 해종의 군사 원조 요청에도 불응하며 명확한 침략 노선을 유지했다. 특히 1368년에서 1375년 사이 고려가 외국으로 보낸 사행은 총 26회로 그중 22회가 명나라로 가는 사행이었는데 동시기에 북원과 북원 군벌들은 총 23회에 걸쳐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며 고려를 재차 동맹으로 포섭하고자 노력했다. 고려가 북원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외교적 접촉을 회피한다곤 하지만 북원에서 오는 사신마저 완전히 막을 순 없었으며 고려의 북변과 맞닿아 있는 요동과 만주 지역의 북원 군벌 세력들과는 어느 정도 교류하며 북원과 완전하게 결별을 하지 못한 탓에 명나라는 점차 고려의 외교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 1370년 마침내 원나라를 막북으로 몰아낸 명나라는 1371년 북원의 요양행성 평장정사 유익이 명나라에 귀부한 덕에 요남을 교두보로 삼아 요동으로 진출하는데 때마침 1370년과 1371년 고려가 북원의 동령부를 토벌한다는 명분하에 두 차례 출병하여 우라산성과 요동성을 점령하고 유심 지역이 고려의 고토라 공포한 뒤 유심의 고려계 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주민들을 고려의 관할로 귀속시켰다. 이후에도 고려는 요심 지역의 백성들에게 유양은 본래 고려의 경계이며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자는 강계만호부에서 양식과 종자를 지급하여 생업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란 지속적인 투서를 통해 고려로 귀부하도록 권장하면서 고려는 요동을 둘러싸고 북원과 명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쟁탈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사실 명나라도 1370년부터 요동 각지의 관민들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명나라에 귀부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고려는 명나라에 앞서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귀부를 종용했으며 명나라가 군벌과 고위 관직자들의 포섭에 집중한 반면 고려는 민호를 대상으로 하는 회유에 중점을 두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1372년 3월 명나라의 정료도인은 고려가 5개월 전에 요동으로 출병하여 요동성을 점령했던 의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데 고려는 요동을 자국의 영토라 언급하진 않았으나 요동 출병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자문을 발송하게 되고 존나 카리스마 있어. 마치 요동을 두고 명나라와 경쟁하는 듯한 답변을 받은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가 요동을 도모하려 한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1371년과 1372년 명나라가 북원 정보를 준비하고 실행하던 시기에
명나라에 파견된 고려 사신의 횟수가 급증한다. 1371년 10월 고려는 다가올 신년인 1372년 홍무 5년의 정단을 축하하기 위해 밀직부사 한방원을 하정사로 임명하여 명나라 남경으로 사신단을 파견한다. 고려 사신들의 주된 사행 경로와 달리 요동을 거쳐 육로로 이동하느라 1372년 2월 29일이 되어서야 남경에 도착하게 된다. 명태조 주원장은 군사보안과 사고 예방을 이유로 고려 사신이 요동을 거쳐 육로를 통해 남경으로 오는 경로를 금지하면서 고려에게 서해를 횡단하여 육로를 통해 남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이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던 터라 한방원 이전 명나라로 사행을 떠난 고려의 사신들은 모두 서해를 횡단하는 경로를 따라 남경에 입성했다. 그러나 당시의 항해 기술의 한계와 해상의 급격한 기상 변화로 인해 종종 고려의 사신단이 해난을 겪게 되면서 사행이 연기되거나 지체되어 남경에 도착하기로 예정된 시한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으나 해난은 인력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고였기에 양국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한방원도 원래 해로를 통해 이동하다가 서해에서 폭풍을 만나 해난을 당한 탓에 사행이 지연되면서 결국 시간에 쫓겨 명나라의 허가 없이 요동을 거쳐가는 육로 사행을 통해 1372년 2월 29일 남경에 도착하는데 문제는 한방원이 명나라에서 금기시한 요동을 통한 육로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필 2달이나 늦게 도착한 시점이 본의 아니게 명나라군이 북원 정벌을 위해 막북으로 출정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가 나아추와 공모한 뒤 한방원을 통해 명나라군의 전력을 정탐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고려가 명나라의 의심을 사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1372년 5월 중순 요동의 정묘도위와 북평부에 주둔 중인 명나라군에게 군량을 포함한 군수품을 운송하는 소위 북상해운을 담당하던 횡해의 소속의 수송선 한 척이 북평을 향하던 보급선단에서 이탈하여 고려로 향했고 그 수송선이 고려 해안가에 좌초하자 진군상을 비롯한 격군들과 군사들이 고려 경내로 도주했으며 명나라군은 탈영한 격군과 병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횡해의 소속의 체포전담조 군사들을 파견하지만 도리어 고려 기병들에게 고려의 국경을 월경한 죄목으로 사로잡혀 억류를 당하게 된다. 횡해위를 관할하던 오정은 요동의 정묘도위를 통해 고려에게 탈영병들의 색출을 요청하는 자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고려군은 도주했던 탈영병들을 모두 사로잡은 뒤 명나라군보다 먼저 이들과 접촉하면서 근무지 탈영 및 고려 경내 도주 사건에 관한 강도 높은 신문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명나라는 고려가 명나라군의 해운 역량과 경로 및 요동의 보급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라 판단하게 된다. 명나라 사신 연달마실리와 손내시는 명나라의 군선을 타고 서해를 가로지르는 해로를 통해 1372년 5월 17일 명태조 주원장이 공민왕에게 전하는 선물인 비단 48필과 그의 친서를 가지고 개경을 방문하는데 얼마 뒤인 5월 27일 명나라 사신 손내시가 개경 비슬산에 있는 사찰인 부른사로 출타하여 돌연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결하면서 졸지에 고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일단 고려 조정은 손내시 자결 사건에 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명나라 조정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 와중에 고려의 공민왕은 명태조 주원장에게 받은 비단 48필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담례로 공마 17필과 함께 문화찬성사 강인유를 명나라의 사은사로 파견하는데 이때 1373년 홍무 6년의 신년을 축하하기 위해 명나라로 향하는 하정사 김서 일행과 동행하게 되고 1372년 8월 28일 고려에서 출발한 이들은 10월 17일 남경에 도착하여 각자 맡은 공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명태조 주원장은 여전히 고려 사신들이 미심쩍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1372년에 하정사 한방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명나라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인 요동을 거쳐오면서 예정보다 2달이나 늦게 명나라군이 막북으로 출병하던 1372년 2월이 되어서야 남경에 도착한 반면 1373년에 하정사 김선은 되레 예정보다 2달이나 앞서
막북의 명나라군이 철군하던 1372년 10월 중순에 남경으로 입성하니 고려 사신들이 간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명태조 주원장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데, 때마침 1372년 11월 요동에 위치한 명나라의 군수보급 기지인 우가장이 나아추의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고 명나라 사신 손내시가 고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마저 7개월이 지난 1372년 12월이 되어서야 접하게 되자 고려가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명나라를 이용하며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명태조 주원장은 크게 분노하며 高力士想嘲讽我吗？ 마침내 그간 쌓인 고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격렬히 분출하게 된다. 결국 명태조 주원장은 정몽주, 성원규, 이만, 김서, 강인유 등을 비롯하여 당시 남경에 체류 중인 모든 고려 사신들을 황궁으로 소환한 뒤 앞선 고려의 행적에 대해 크게 질책하고 명나라를 염탐하며 북원에게 득이 되는 행위만 하는 고려가 과연 명나라의 우방이라 할 수 있냐고 고려를 비난한 뒤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귀국하는 고려 사신들을 통해 고려 조정에 전달하는데 이를 힐란성지라 한다. 힐란성지의 목적은 명나라가 우가장 사건을 계기로 고려가 나아추 및 북원과 결탁한 것은 아닌지 추궁하면서 고려에게 명나라에 대한 지성과 신의를 입증하여 고려가 명나라를 배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는 독촉에 있었고, 이에 고려는 1374년 2월 명나라의 진정사신단을 파견하여 명나라의 여러 의심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을 항변하는데, 진실의 방으로. 특히 사신 손내시에 관해선 사신단의 수행원들과 함께 기거하던 손내시를 고려가 암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내시의 사망은 함께 온 사신 연달마실리와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고려 조정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또한 나아추의 경우 남은 목숨 근근히 부지 않은 북원의 자녀 세력이라 평하면서 고려는 그와 대립하는 관계라 소명한다. 아울러 한방원과 김서의 경우 바닷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일정이 지연 또는 단축되는 해로 사행의 문제에 해당될 뿐 군정 염탐과 정보 수집을 사행이나 수송선 탈영 사건 조사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하자 일단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의 모든 해명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고려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거두었다. 당시 명나라는 1372년에 진행한 막북원정과 요동에서 북원 군벌들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잦은 군사 활동으로 인해 전략 물자인 군마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때마침 고려가 명나라에게 탐나마를 포함하여 최소 군마 75필 이상을 제공하는 마필 공납을 시행하자 상호 신뢰를 확인한 명나라 역시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양국의 갈등은 빠르게 가라앉는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고려와 명나라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고 마는데, 1374년 4월 고려의 진정사신단이 명나라를 방문한 사이 사전 예고도 없이 명나라 사신단이 고려에 도착하는데, 명나라 사신 인밀과 채빈이 가져온 자문에는 탐나마 2000필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 고려와 명나라가 수교한 이후 명나라가 공식적으로 고려에게 마필을 요구한 일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명나라는 건국 초기 요동, 사천, 감숙, 광서 등지에서 원나라군과 벌인 전투들을 비롯하여 특히 1370년과 1372년 두 차례에 걸친 북벌로 인해 군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명나라는 국내 마필뿐만 아니라 티벳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군마로 사용할 마필을 수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1273년) 탐나에 탐나총관부를 설치한 원나라는 1276년 고려와 함께 일본 원정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군마를 조달하기 위해 탐나의 목마장을 설립하고 말의 사육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가인 목호를 파견한다. 1295년 고려가 탐나를 제주로 개명한 뒤 제주목을 두고 행정관할권을 장악하면서 제주의 행정과 실질적 통치는 고려가 관할하지만 목마장의 운영과 마필의 소유권은 원나라가 관할하게 된다. 1374년 7월 12일 공민왕의 명을 받은 문화평리 한방원이 마필 조달을 위해 제주에 도착하자
목마장을 관리하는 목고들은 제주마 2000필을 공납하라는 고려 조정에게 크게 반발하며 고작 300필만 내어주는데 이에 인밀과 채비는 말이 부족하면 황제에게 도륙될 것이라며 차라리 공민왕에게 벌을 달라고 떼쓰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국민왕은 제주마를 상납하라는 요청을 끝까지 무시한 제주의 목고들을 토벌하기로 결정하고 최영을 양광전라 경상도 도통사로 삼아 전선 314척의 고려 정예군 25,605명을 파병한다. 진도에 결집한 고려군을 이끌고 제주로 항행한 최영은 역풍과 풍랑의 악천후를 헤쳐가며 어렵게 추자도를 지나 명월포에 도착하여 목고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고려군 1,000병력을 선발대로 상륙시키지만 석진리 필사가 이끄는 목고군 기병 3,000기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며 교두보 확보에 실패하게 되자 얼마 뒤 기병 3,000기를 포함한 고려군의 본대가 명월포에 상륙하여 목고군을 패퇴시키며 전세를 역전시킨다. 얼음비 평원에서 맞붙은 목고군을 대파하며 사실상 조기에 승패를 결정지은 고려군이 내륙으로 진군하여 밝은 오름과 새별 오름에서 연승을 거두자 수세에 몰린 목고군은 연례와 홍로를 거쳐 서귀포 인근에 위치한 범섬으로 도주하게 된다. 최영이 전선 40척의 고려군을 싣고 범섬에 공격을 가하자 목고군의 수장인 석진리 필사는 세 아들과 함께 투항하고 또 다른 수장인 초고독부라와 관음보가 범섬에서 투신하여 자결하면서 목호의 난은 끝을 맺는데 고려군이 목호의 난을 진압하면서 100여 년간에 걸쳐 이뤄진 고려와 원나라의 제주 분할 통치는 종지부를 찍게 되고 제주는 재차 고려에 완전히 복속된다. 최영은 왕명에 따라 제주 목사와 안무사를 새로 임명하고 현지의 고려 관리들에게 목마장을 관리하도록 조치한 뒤 1374년 9월 22일 명나라로 보낼 군마들과 함께 제주에서 출항하여 목포를 거쳐 11월 3일 개경으로 귀환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